안녕하세요. 네, 저는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백용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강의는 지금 현재 2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형 창업이라는 과목이고요. 두 번째는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이라는 과목입니다. 두 과목 모두 여기 카이스트 경영대학에 MBA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두 과목 다 운영은 기본적으로는 비슷한데요. 일단 매 시간마다 읽고 와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 사례들을 읽고 학생들이 생각을 정리를 한 다음에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영어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토론하는 것을 조금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예상되는 토론 질문들은 미리 주는 경우는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제가 평소에 학생들에게 토론하고 싶은 질문들 또는 자기가 생각을 해와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어떤 시험 문제를 내겠는지 하는 문제들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출했던 토론하고 싶은 문제들 또는 그러한 짧은 퀴즈 문제들을 활용을 해서 제가 실제로 수업 시작할 때 한두 문제 퀴즈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토론 시간에는 그런 토론 질문을 갖다가 실제로 반영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이 오지 않으면 그 짤막한 퀴즈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출석 체크도 되고 있어서 출석 체크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제가 학기 초에는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MBA 학생들은 회사에서도 뭐 해외에 있는 그 클라이언트나 바이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영어로 회의를 해야 되고 거기서 조용히 있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도 손해고 회사도 손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상황과 똑같이 운영을 하려고 제가 동기부여를 많이 하고요. 평가하는 방식도 제가 교수 입장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토론을 잘하는지를 평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동료 평가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가 동료들한테 항상 그걸 물어봐요. 나의 배움에 가장 도움이 됐던 훌륭한 토론자가 누구였는지를 뭐 중간 평가나 기말 평가 때 이렇게 써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써내는 이름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열심히 토론에 참여했던 친구들, 항상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들이 늘 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학생들도 뭐 교수한테 줄 서서 뭐 인정받고 싶을 뭐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학생들에게 토론 시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늘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오는 편입니다. 사실은 이 시뮬레이션을 처음 개발했던 그 출판사들의 저작권 문제는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그 교육형이라서 제가 이제 꼭 이게 투자 대비 학습 효과가 있는지는 꼭 따져보긴 하는데 어쨌든 학생들의 반응은 실습형 시뮬레이션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기본적인 철학이 제 수업이 가치가 없으면 안 와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저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만한 가치를 제공해야 되고 시간과 돈을 들여서 제 강의를 들을 만한 가치가 없으면 오지 말라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온 학생 없이 다 옵니다. 그만큼 저도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출석 체크는 안 하고요. 결석을 했다고 해서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점수화도 되지도 않고요. 다만 이제 5번 이상 빠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학생들이 정말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지 그것부터 좀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율적인 이제 판단을 저는 이제 충분히 주고요. 그 대신 이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매 시간마다 주는 뭐 퀴즈 문제를 낸다거나 또는 다른 동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충분히 그 토론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면은 충분히 교수 이외에도 다른 학생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생각에 꼭 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토론 자체가 잘 되기 시작하면 그게 출석을 해야 하는 굉장히 큰 이유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수업 시간에서 하는 다양한 액티비티 같은 것이 재미있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오면 올수록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다들 오게 돼요. 가을 학기에 처음에 이 두 과목을 저도 이제 처음 강의를 해보는 거였고 그 전에 있던 다른 학교에서 강의했던 거랑은 다른 과목을 맡았기 때문에 뭐 머릿속으로 내용은 알지만 이거를 정리를 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떠한 순서로 가르쳐야 되는지는 조금 계획도 필요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한 달은 사용했던 것 같아요. 두 과목 다. 한 달을 사용해서 어쨌든 이렇게 한 달을 내가 조금 티칭을 제대로 설계를 하면 한 몇 년간은 기본 골격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좀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없애기 위해서 기본 골격은 그때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우선 저는 강의 계획서를 보면요, 한 학기 달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어느 날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주제로 토론할 거고 그게 한 학기치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학생들 입장에서도 계획하기가 쉬워요. 많은 불확실성을 다 없애줬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빠지고 싶은 거는 빠져도 돼요. 그걸 보고 나는 이거 필요 없다. 그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잡 인터뷰를 해야겠다. 그럼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한 달치, 한 학기치 달력 같이 생긴 그 강의 계획서를 다 주고요. 저도 그 한 학기치 달력을 쭉 봤었을 때 하나의 책 목차처럼 쭉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학기가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학기 초에 하고 싶은 얘기들, 그 다음에 학기 말에 결론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매칭이 돼야 되는 거고요. 중간에는 거기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흐름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면은 뭔가 강의할 때도 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도 연관을 못 지어요. 이걸 왜 여기서 이런 걸 배우는 거지? 그래서 항상 그 전체 목차 또는 전체 한 학기치 강의 계획을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저는 매 순간 보람이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에 와서 학생들을 강의를 하다 보니 미국에서 강의할 때하고는 다른 걸 좀 느꼈어요.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미국 학생들은 좀 그렇지 않고 그냥 배우면은 뭐 스승과 제자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연락이 없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졸업한 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계속해서 또 저도 자극도 받고 또 물어보죠. 제 강의 시간에 뭐가 도움이 되었고 무엇을 어떻게 개선시키면 더 아마 지금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을까. 저도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배우고요. 계속 끊임없이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동문들하고도 계속 끊임없이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강의를 할 때는 토론식 수업을 하는 강의를 이제 맡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토론식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강의를 잘 하신다는 교수님들의 허락을 받고 청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론식 강의를 운영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몇 개 강의를 제가 청강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처음 이제 제가 조교수 1년차 시절에 그분들에게도 많은 조언을 받고 이 토론식 강의를 강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학생들이 다 토론을 한다고 해서 교수가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학기 시작 전부터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가 그때 깨달았고요. 왜냐하면 그 읽을 사례들도 한 100개는 읽어야 한 10개를 줄여서 요게 이제 핵심이라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거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불만이 많았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수업이 그렇게 교육 방식이 저한테는 꽤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꼭 이렇게 학교가 운영이 돼야 되는지, 왜 꼭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많은 교수님들의 다양한 교수법을 이제 배우기도 하고, 뭐 좀 연구도 하고, 과목마다 달라야 되는 것도 알고, 또 단계별로 또 달라야 되는 것도 알고, 학부생에게 해야 할 교육법이 있고, 대학원생들에게 해야 할 교육법이 있고,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다른 것도 이제 뼈저리게 느꼈고요.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달 방식으로 방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교수님이 예전과 같이 똑같이 콘텐츠 개발에는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을 거고요. 다만 그 콘텐츠를 갖다가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그 비대면으로 갔었을 때 뭐 영상물을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줌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한다던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전히 콘텐츠가 굉장히 잘 돼 있으면은 한 80~90%는 오프라인에서 했던 게 그대로 효과적으로 다 전달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 코로나가 없어져도 완전 비대면이 돼도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 하는 강의 중에 하나는 비대면, 하나는 대면 이렇게 해서 대면 수업을 운영할 것 같고요.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감기 걸린 친구들, 뭐 다른 사정이 있는 친구들을 강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를 할 거고요. 다만 대면 수업을 하는 날에는 대면이 위주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접속한 친구들이 화면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혹시 제가 신경이 100% 못 간다 하더라도 양해는 구할 것 같아요. 그날은 대면을 위주로 한 거기 때문에. 반면에 줌으로 접속을 해도 청강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시설은 다 얼마든지 강의실을 저희가 구축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신경을 쓸 수 있는 한 대면 하는 학생들하고 비대면 하는 학생들하고 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녹화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녹화본을 항상 KLMS에 올려놓고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학생들은 그 영상을 보고 뭐 부족하나마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학습권이 침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지금도 저는 비대면으로 할 때도 모든 걸 그 녹화를 하고 있고요. 그 녹화를 KLMS에 올려놔서 학생들로 하여금 복습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그 매 시간마다 한 강의를 올려놓으니까 복습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요. 놓쳤던 부분은 디테일한 걸 자꾸 보게 되고 그렇다고 그걸 올려놓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빠지는 일은 뭐 없는 게 여러 가지 또 인센티브를 실제로 참여한 학생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차선책으로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강의를 하는 것도 많은 보람도 있고 굉장히 즐거운데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있고 결국은 교육도 콘텐츠 사업이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유튜브보다는 재미없을지는 몰라도 재미와 함께 유익함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늘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제 이름 석자가 기억이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교수가 있었고 이러한 신박한 교수법으로 강의했던 교수가 있었음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